자, 그럼 지금부터 탄탄 실력 다지기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각 x의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본다면 동의각, 억각, 또 이런 막곡지각에 대한 각에 대해서 풀어보는 문제겠죠. 이 문제는 특별히 기출로 2020년도 1회차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각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110도라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10도의 동의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x 바로 옆에 이 각이 바로 110도의 동의각으로 평행할 때니까 지금 동일하게 110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각은 옆 평강에서 110도를 빼주면 180도에서 110도를 빼주면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180도에서 110도를 뺀 70도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L과 M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이렇게 N과 지금 이렇게 만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각에 대해서 동의각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이 유형도 지금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럼 X의 동의각, X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느 각이 되겠어요? 그죠? D가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이렇게 세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각이 D이기 때문에 D와 동의각인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나라도 평행인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D와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H가 동의각인지 G가 동의각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릴 때는 몸을 한번 틀어보세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직선이 여러분이 수평이 되도록 몸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오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을 머리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게 다 여기가 머리고요. 이게 다 머리고 여기 눈이 이렇게 생겨서 좀 웃기긴 하지만 위에서 본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평이 되니까 이 두 직선이 만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조금만 세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여기가 H, 여기가 G, 여기가 E, 여기가 F겠죠. 그러면 여기 D와 동인각인 것은 결국 어느 각이겠어요? 그렇죠. H가 되겠죠. H가 바로 동의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봐야 할 때, 자, D와 동의간 것을 찾으면, 그쵸. 여기 K가 되겠죠. K가 바로 동의가겠습니다. 그러면 H와 K를 찾아보니까 바로 4번 선택지,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입체도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각기둥에서 모서리 A, B와 평행한 모서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모서리는 A, B예요. 이 A, B와 평행한 모서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평행하겠어요? 그쵸? 여기 D가 평행하겠죠? 나머지는 수직이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나 여기 수직이거나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죠? 혹은 뭐 꼬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AC 아니고요. B 아니고요. B는 지금 수직이죠? D는 평행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모서리 EF니까 여기 이건 꼬인 위치에 있겠네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에서는 마찬가지 입체도형인데요. 이번에는 평행한 면을 고르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선분 CD, 변과 평행인 면을 골라야 하는데 그럼 우리 한번 선택지를 같이 봅시다. 자, EFGH가 가장 먼저 나와 있죠? EFGH를 봤더니 이게 평행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BFGC 이건 어떤지 봅시다. BFGC 이거는 평행이 아니라 지금 만나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BFGC는 X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또 3번에도 있어서 X를 할게요. 자, 그럼 1번의 우선 탈락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선택지. 자, ABFE를 말하고 있어요. ABFE 이렇게. CD와 지금 평행하네요. 오케이, 얘는 통과. 그리고 EFGH를 물어보고 있어요. EFGH 이렇게죠. 그럼 얘는 평행하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답은 2번이겠는데 3번, 4번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3번. 3번에서는 ABCD. ABCD. 이건 이미 CD랑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 돼서 X. 자, 4번. 면 CGHD. 그럼 CGHD면 CGHD니까 여기에요. 얘도 면이 만나버리는 면이네요. AEHD. AEHD. 얘도 여기 점 D에서 만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도 X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6번에서는 회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자,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여기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릴 때 생긴 입체 도형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바퀴 삥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은 바로 원뿔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와요. 입체 도형에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출을 좀 기준으로 보시고 부담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아마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을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2회차는 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었을 때 내가 풀었던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나왔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에서는 사다리꼴을 1회전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 1회전 하게 되면 이 꼭지점이 이렇게 회전해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아래도 이렇게 회전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될 거예요. 조금 삐뚤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형은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원뿔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에서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위치는 바로 삼각형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삼각형 내각 중에서 50도와 45도라는 두 각의 크기를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50도와 45도를 더해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0과 45를 더했을 때 9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거, 특별히 2020년도 작년에 1회차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입니다. 9번에서도 유형은 동일해요. 그리고 또 기출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1회차에서도 2018년도 1회차에서도 동일한 유형에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올해도 안 나올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 거 유념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 ABC에서 A의 크기가 70도, B의 크기가 50도라는 것을 쳤고요. 외곽인 X의 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과 50을 더해주면 X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70과 50을 더하면 몇이 돼요? 그렇죠. 120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은 이제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또 동일한 유형이 기출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을 활용하는 거죠. 여기 AB와 AC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각 B가 40도라고 했으니까 B가 40이면 자동으로 C도 40이 되겠죠. 그러면 X의 크기는 40과 40을 더해서 바로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0.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또 이제 넘어가서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에서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 AB와 AC가 같은데 이때 꼭지각인 A의 이등분선이 바로 밑변에 D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BD가 바로 4cm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CD의 길이는 얼마인가인데요. 자, 여러분 2등분선, 2등분 삼각형에서 2등분선의 여러분의 성질은 이것이 바로 수직으로 만나고 2등분 한다는 거예요. 수직 2등분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BD가 4라면 CD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똑같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12번인데요. 12번은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와 BC가 같을 때의 X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이고 이제 AB와 BC가 같기 때문에 여기 한 각의 크기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90도면 X가 여기도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180도에서 여기 90도 직각을 빼고 나서 2로 나누어야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2분의 180-90을 하면 9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어떻게 나와요? 네, 45도 해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닮음이죠, 닮음. 여기서는 ABC와 DEF가 닮았다고 하고 있고 X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할 차례가 되었네요. 여기서 AB가 2cm, D가 4cm이기 때문에 2대 4는 닮은 비가 1대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대 X가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이니까요. 여기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1 곱하기 x는 x고요. 2 곱하기 3은 6이니까 x는 6이라는 결과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이제 14번으로 넘어가면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에 대해서 찾아보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건 2018년도 2회차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개념 강의도 언급한 것처럼 합동인 경우에는 그 삼각형과 합동인 것을 찾아내는 혹은 이 합동인 것을 이용해서 모르는 변의 길이나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각과 관련된 합동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나 사스 합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금 변의 길이는 딱 하나밖에 안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각의 크기의 경우는 180도에서 50과 60을 더해서 빼면 되기 때문에 바로 70이라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때 우리는 아싸라는 합동의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cm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70과 50이에요. 봤더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삼각형과 동일한 삼각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을 우리가 후보로 한번 두고요. 그래도 2번, 3번, 4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서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 4cm라는 길이가 여전히 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양 끝각의 크기를 보니까 50도는 그대로인데 여기 70도는 60도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땡 탈락이겠네요. 여기 60이 아니라 70에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4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5와 3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탈락입니다. 4번에서는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해놨기 때문에 얘도 탈락. 그래서 이 여기과 합동인 삼각형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은 2019년도 2회 기출이에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세 개의 정사각형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볼 거라고 했었어요. 실제 피타고라스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많이들 이런 식으로 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세 개의 정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ADEB의 넓이는 16이고 BFGC의 넓이는 9일 때
여기 이 ACHI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이 두 사각형을 더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16 플러스 9가 바로 25니까 답은 25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에서도 동일한 유형이죠.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ADEB의 넓이가 9고 BFGC가 여기가 바로 4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CHI 넓이는 바로 9 더하기 4를 해서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은 13, 이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17번입니다. 17번에서는 2017년도 1회차 기출문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가로가 8cm, 세로가 6cm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의 제곱은 지금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요. 64 더하기 36을 해서 100이 되겠네요. 그럼 c는 루트 100이 되겠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지금 당연히 이건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100이니까 답은 10 해서 2번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18번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기출문제예요. BC가 3, AC가 4일 때 AB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AB의 길이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여기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바로 X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은 바로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일 텐데 아까 17번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길이에 대한 문제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5니까 플러스 5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9번입니다. 19번.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이때 OB가 2면 OA의 길이는 몇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외심에 대한 문제, 우리가 외심을 볼 때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외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모두 어디로 그으나 같습니다. 여기 OA도 반지름, BO도 반지름, OC도 반지름이어서 여기가 2cm라면 여기도 당연히 2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OA의 길이는 몇이 돼요? 네, 2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이제 20번 넘어갑니다. 20번에서 사각형 ABCD에서 A는 130도, B는 60도일 때 X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 중에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360도인데 여기서 130, 그리고 여기는 90, 60을 알고 있고 x의 크기만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x는 360에서 130 플러스 90 플러스 60을 한 거니까 결국 360에서 이걸 계산하면 280이 돼요. 그죠?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80이 되니까 x는 80도.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21번입니다. 21번은 바로 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ABCD가 평행 사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A가 130도, AD가 8cm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X의 길이와 Y의 각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데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는 같다는 거. 그래서 x는 여기가 8이니까 x도 8이 된다는 거. 그리고 y는 지금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합했을 때 180도가 된다는 거. 그러면 130 플러스 y를 했을 때 180이 돼야 하니까 y 값은 5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x와 y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8, 50인 1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2번입니다. 22번도 기출문제예요. 동일한 21번과 동일한 유형이죠. 이렇게 기출이 자주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번 같은 경우에는 ABCD라는 사각형에서 A는 110도, AD는 6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X의 값과 Y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0도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에요. 그쵸? Y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Y는 몇 도가 되겠어요? 네, 110도. 같은 이 대각일 경우엔 크기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대변의 길이는 지금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x가 6이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6이고 y의 값은 110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3번입니다. 23번에서는 사각형들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조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를 구하기 위해선 이것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100도, 100도, 80도, 80도와 같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2번은 통과.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서로 다른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여기가 2, 여기가 2, 또 여기가 1, 1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3번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네,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여기가 3, 3, 또 여기가 2니까 4번도 평행사변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1번을 보니까 지금 서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지금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3, 3, 그리고 3.1, 3.1. 이거는 지금 평행사변형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4번입니다. 24번에서는 닮음을 이용한 문제예요. 자, ABC와 DEF가 서로 닮아 있는데 닮아 있죠. 그죠? 근데 BC가 2cm, EF가 3cm 할 때 두 삼각형의 닮은 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길이의 비와도 연결되는 거니까 이 2와 3의 비율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대 3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중에 우리 42문제 중에 절반 정도 24번까지를 살펴보았고요. 25번부터는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